지방에 거주 중인 42세 주부입니다. 향후 자녀가 서울권으로 대학교를 진학할 예정인데요.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서 거주할 주택을 구함과 동시에 부동산 투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녀를 위한 부동산을 찾고 계시지만 동시에 투자 가치까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결도 좀 준비되어 있겠죠. 네, 일단 사례 정리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에 이제 거주를 좀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제 자녀가 확정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공부를 좀, 미리 이제 계획을 잘 하셨는지 서울권 대학교, 진학 예정에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만 보낼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차피 서울로 가게 되면 부동산도 하나 또 매수를 해 놓으셔서 이 투자 겸 또 거주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은 좀 많지는 않으십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예산 3억 원 가지고도 이 고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 적극적인 바로 사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예산 가지고 잘 활용을 한다면 이 똘똘한 한 채를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조민기 이사님께서 현명한 솔루션 내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동산은요, 우리가 이 바로 1시간, 하루, 예를 들어서 1년, 바로 이렇게 짧은 기간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듯이 결국은 시간 싸움을 거쳐야지만이 바로 이 부동산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첫 번째가 이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를 하고 파는 과정에는요, 수익이 항상 1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라는 기준으로만 놓고 판단하시면 돈이 돼야지 매수를 한다라는 결론에 딱 귀결이 되는데, 자, 그 케이스가, 자, 이게 바로 통계청에서 나온 바로 이 통계 자료들인데, 자, 이 상황적으로 좀 놓고 보시면 지금 수치로 보면 이게 이제 빨간 색깔 보이시죠? 이 빨간 색깔이 바로 이 서울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색깔이 약간 이 그레이 색깔, 회색깔이 좀 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방 경기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지방권은 제외하더라도 바로 서울권과 경기권만 놓고 보더라도 이 상황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과거 몇 년 전, 12년도, 2012년, 13년도 대비했을 때 가격 차이가 현재 2019년도 가격 차이를 놓고 보면 자, 이 편차가 그냥 편차가 아니라는 점이죠. 향후에 점점점 가격에 대한 편차가 더 좁아들 거냐, 더 늘어날 거냐라는 기준은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측은 가능하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자, 이것도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만, 자,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 이미 2019년도 1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총 10개월에 걸쳐서 나온 통계치만 놓고 보더라도요. 자, 지금 서울권은 상승이라는 거 매일 매스미디어라든가 이 TV 이런 시청하시는 분들은 상승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과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 하락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방이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비근한 예를 어떤 것으로 제가 감안을 드리냐면 바로 수요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인구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정책이라는 이 세 가지 요인을 꼭 확인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통계치는 항상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투자에 대한 얘기는 과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미래에 앞으로 그럼 그렇게 자녀가 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서울권 안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어디 쪽으로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인구가 점점점 증가되는 쪽을 당연히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현재 가격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매도할 시점, 미래의 가격이 또 상승하는 바로 그러한 물건을 가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은요. 부동산은 가만히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그 해당 부동산의 변화에 의해서 가치, 밸류라고 하는 것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서울권 전체를 놓고 보시더라도 서울권 전체냐? 제가 볼 땐 서울권 전체가 아니고요. 서울권 안에서도
지금 정부가 정책상에서 어디를 핀셋으로 규제를 하느냐를 잘 보신다 그러면 서울권에 딱 찍을 수 있는 건 딱 3개 구역입니다. 하나가 바로 동남권, 강남권을 포함하고 있는 동남권, 하나 두 번째가 용산권, 세 번째가 여의도 영등포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개 중에 현재 기준 앞으로 지금 자녀가 10년 뒤에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3년, 5년 뒤에 자녀가 대학교로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서울 강남권, 동남권의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하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 기준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인구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고 가치가 상승되는 지역을 꼽으셔야 되는데 바로 그런 곳에 지금 예산이 한 3억 원대 정도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물건들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자녀분이 서울 올라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거주가 아니시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좀 끼워서 들어오신다 그러면 3억 원 이내에서도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는 물건들,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바로 저 3가지 요건이 맞는 지역의 물건으로 매수를 하시는 바로 이런 전략 제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런 점 또 궁금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또 더 디테일한 상담까지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이 동산이다 보니까 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와 이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에 맞는 지역이 또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지역인지 우리 김수현 캐스터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라면 그만큼 투자 가치도 높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울의 25개 지역구 가운데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 어디인지 아시나요? 지금 솔루션픽에서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각종 설문조사 및 통계에서 살기 좋은 곳을 뽑을 때 빠지지 않는 곳이 이곳 서초구인데요. 최근에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고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서초구의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남부터미널과 롯데칠성 부지, 또 코오롱 부지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와 상업, 또 업무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사연자분에게 맞는 부동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2호선인 방배역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이고요. 구조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시세는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